20세기에는 당시 소련과 미국이 서로 달에 먼저 깃발을 꽂으려고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이 이른바 우주 굴기를 내세우면서 전통의 우주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무서운 기세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최근 이 우주 레이스에 인도까지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 별별과학에서는 인도의 우주 개발 기술과 함께 최근 우주 소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도가 로켓 한 대로 1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려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인도가 로켓에다가 무려 위성을 104개나 실어가지고 500km 이상의 이 우주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로켓을 위성을 올린 적은 있지만 이게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그만큼 경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이번에 104개, 그중에 3개는 자국 거고 나머지 101개가 다른 나라에서 돈 받고 올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우주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번에 입증된 아무튼 104개의 위성을 동시에 올려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로켓의 그 힘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양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104개면 엄청난 무게를 올렸는. 그러니까 일단 그렇고 이제 그만큼 세세한 기술들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104개를 각각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니까요. 아하, 네, 그런 것도 있군요. 네네네. 우리가 중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은데 조금 더 건너가서 인도 쪽은 별로 안 봤는데 인도도 우주 기술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그 19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인공위성 우리별 3호를 처음 만들었었죠. 그 우리별 3호를 쏘아 올린 그 로켓이 바로 인도 로켓이었어요. 인도는 1972년부터 정부 부처에 우주부라는 부처를 별도로 갖고 있었고 70년대 이미 자국의 위성과 로켓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4년에 아시아에선 최초로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중국도 못 보냈고 일본도 실패했던 화성 탐사를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에 의해서 4번째로 화성 탐사에 성공했던. 그러니까 인구가 또 10억 이상이니까 또 그만큼. 그리고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합니다. 그 화성 탐사 성공할 때 그 예산이 한 800억 원 정도였거든요. 뭐 그래비티 같은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비용이 1,000억이 넘고. 그렇게 보니까 또 엄청나게 그렇죠. 미국에서 로켓 하나 발사하는 비용이 1,0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 탐사를 하고 왔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쨌든 상업적으로도 우주를 굉장히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로켓 하나에다가 1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 이거 상당히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워낙 뭐 어디 탐사한다고 잇따라 이제 소식을 내놓으면서 살짝 뒤처진 감이 있지만 인도가 정말 또 하나의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중국도 우주 정거장 건설을 위한 화물 우주선을 발사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그 2개의 큰 우주 강국이 이제 중국과 인도인데 중국도 여기서 우주 교육을 내세우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발표한 것은 4월 달에 우주 화물선 텐저우 1호를 발사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현재 우주에는 중국이 발사한 그 천궁 2호라는 무인 우주정거장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무인 화물선을 보내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까지 유인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 하는 게 꿈인데요. 이번에 자체 개발한 텐저우 1호라는 화물 우주선을 4월 달에 발사해서 이 천궁 2호와 도킹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유인 우주정거장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겠다 이런 이 뉴스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 우주선에다 모듈을 실어 보내서 거기서 또 조립을 해서 점점 키워가는 거죠. 일단은 그 이제 도킹을 시켜가지고 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번에 무인인데 한 10톤 정도의 화물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10톤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네네. 자, 이제 수금지화, 화성을 넘어서 목성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럽 우주국하고 미국이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갈릴레이가 탄생한 지 이제 한 450년이 넘는 1600년대에 이제 갈릴레이가 최초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갈릴레이 탄생 주기를 맞춰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이제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 우주국에서는 2022년경에 주스라고 하는 이 목성의 위성들을 탐사하는 우주선을 보내겠다. 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피터 아이스 문스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 중에서 커다란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가 발견했는데 그 중에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3개가 얼음 위성이에요. 이 얼음 위성을 탐사할 수 있는 그런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건데 그 이름이 주스고 2022년에 발사하면 한 7년 반 정도 걸려요. 2030년 정도에 도착을 하겠죠. 비슷하게 이제 미국 나사에서도 2020년대 역시 또
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그 흥미를 끄는 것이 유로파라는 겁니다. 예. 얼음 위성이고 안에 이제 얼음 밑에 녹아 있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수도 있다. 아하. 거기에 혹시 생명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200kg가 넘는 물기둥이 솟구치는 것도 발견됐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사에서 유로파에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 궤도를 지나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왕 가는 김에 착륙선을 내려가지고 얼음에다 구멍을 뚫고서 한번 정말 제대로 봐라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돼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유로파를 집중적으로 탐사하는 탐사선을 보내는데 착륙해가지고 얼음까지 파서 탐사를 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궁금하네요, 벌써. 네네네. 얼음 위성도 있군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를 벗어나서 밖으로 가면 다 춥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이 존재한더라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죠. 다 얼음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얼음 위성이에요. 네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이 캐나다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죠. 케네디 우주센터. 케네디 우주센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 민간 우주선들이 다 미군 공군기지에서 발사됐거든요. 예. 케이프 캐나베랄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거예요. 케네디 우주센터에 39번 발사된데 이 39번 발사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우주선들, 그 다음에 우주 왕복선들이 발사된 곳이거든요. 예. 2011년도에 이제 아틀란티스 호수를 끝으로 더 이상 우주 왕복선이 발사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간 임대를 했고 그 민간 임대를 받은 스페이스X에서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펠리컨 9 그 우주 정거장과 왕복하는 화물선이거든요. 예. 그 로켓을 갖다가 이번에 발사했는데 사실은 토요일 날 발사를 목표로 했는데 네. 발사 13초를 남겨놓고 중지가 된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 예. 발사 13초를 남겨놓고 스톱을 시킨 겁니다. 어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하루만 연기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 발사를 성공했거든요. 예. 그래서 발사가 돼가지고 로켓은 다시 해상에서 회수를 했고 무사히 발사된 그 드래곤이라고 하는 화물선은 이제 무사히 발사를 성공했는데요. 아무튼 이 끝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 정말 13초를 남겨놓고 이게 멈출 수 있을까? 네. 더군다나 큰 오류도 아니고 예. 그 다음날 발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100%의 성공 확률이 있어야지만이 하는 것 같다. 특히 사람이 탔을 경우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 케네디 우주센터의 30번 발사대에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됐다 하는 것이 뉴스였습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민간 기업이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그렇게 또 선뜻 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난다는 재력이 좀 그렇죠. 부럽네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개발이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세계 경제적인 상황에서 국가에서 하긴 어렵다. 그래서 민간이 있는데 민간들이 이 재벌들이 우주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위험성도 많은데 부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